네, 천인문 그래머 레벨 2의 챕터 7 분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준동사의 개념은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라는 게 뭐였냐면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지겨우셔야 돼요.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닌 거였어요. 계속 적어 보면서 친구들도 외워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품사가 동사가 아닌 준동사,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한 문장에 주어 하나, 한 문장에 동사 하나여야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준동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뭐가 있었냐면, 투부정사 공부했었고요. 그다음 공부한 게 저번 시간에 동명사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가질 수 있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서 태어난 명사 역할을 했었고요. 분사는 ing나 pp를 붙여서 오늘 공부하게 될 건데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한다, 명사 역할한다, 형용사 역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품사들이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품사를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하는 이 분사는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 놓기를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하니깐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어 자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오늘은 이제 명사 수식과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레벨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분사 구문까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 분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분사 구문도 이제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 1에서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분사는 앞에서 학습한 투부정사,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만들기는 했지만 품사 자체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종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뭐 현재랑 과거라는 말이 붙었지만 시제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제랑은 관련이 없이 능수동의 문제,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됩니다. 자,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거나 또는 친구들이 스프린트로 계속 암기하고 있는 이제 3단 변화에서 과거 분사 불규칙형, PP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 ing, 이제 과거 분사 ed를 붙이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할 때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해 줄 때 능동으로 수식을 해 주거나 또는 be 플러스 ing 해서 이제 진행형을 만들어 주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ed를 붙여서 명사를 수동으로 수식을 해 주거나 아니면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를 만들어 주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게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분사라는 것의 품사가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용사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사를 수식해주고 보어 자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이제 능동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옆에서 보시면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형태는 동명사랑 똑같아요. 하지만 저번 시간에 배운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했었고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ing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들, 이제 능동과 수동의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새가 날아갑니다. 이런 거는 능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가 내립니다. 이것도 능동입니다. 근데 이제 가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수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그 방이 청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제 수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는 능동이고요. 동작을 받는 거는 수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쪼끔 더 인제 파악이 잘 되실 텐데
The lake. 그래서 그 호수는요, was surrounded 했으니까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by 무엇에 의해서요? flying birds. 날아가는 새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lying이라는 현재 분사가요, 뒤에 있는 birds를 능동으로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동작을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자, I love the sound. 나는 그 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오브 어떤 소리냐면 떨어지고 있는 이제 빗소리.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비. 그래서 이제 내리는 떨어지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비가 떨어지는 그 어떤 상황이 직접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fall이라는 것이 자동사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PP 형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ash the fruits 했으니까 이제 그 뭐야 과일을 닦아라. 근데 in running water 했으니까 흐르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자, 그리고 소녀는 미소를 직접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소 짓는 소녀는 is my sister 했으니까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이제 체크업에서 나와 있는데요. 울고 있는, 그래서 우리 어차피 형용사니까요.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게 이제 형용사로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작을 잘 하시려면 어떤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지 이런 선생님이 방금 표시한 이런 화살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만들어낼 때도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울고 있는 소녀예요. 그래서 girl이라는 이런 명사 앞에 이제 현재 분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crying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crying이 girl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서 있는 남자. 그러면 a standing ma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관사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여기에서 어라고 쓰인 관사 다음에 그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런 현재 분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어순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 3번 자고 있는 고양이. 지금 자고 있는 sleeping cat 이렇게 되면 되겠죠. 직접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자, 끓고 있는 물. 그럼 the boiling wat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앞에서는 쓰더니 여기서는 더를 썼나요? 뭐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뒤에 워러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더가 붙어야죠. 안 붙거나. 자, 타오르는 촛불. 그럼 타고 있는 촛불, a burning cand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직접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이면 현재 분사로 뒤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분사는요? 과거분사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이고요. 그래서 과거분사 PP는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분사는 주로 동사원형에 ed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의 과거분사형은 이제 뒤에 더 나오게 될 건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프린트 드릴 테니까 프린트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사를 수식할 때 뭐뭐 된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동작을 받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다든지 물이 이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문제가 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police still haven't found 했으니까 경찰들은 여전히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엇을요? 그 목걸이를요. 근데 목걸이인데 어떤 목걸이인 거예요? 도난당한 훔쳐진 목걸이를 아직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훔쳐진이라는 과거 분사라는 거죠. 이 목걸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사람들이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어였다면 능동으로 됐겠죠. 사람을 수식하는 거면. 하지만 지금 수식하는 게 necklace라는 목걸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걸이는 동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add the sliced onions 했으니까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onions 했으니까 양파를 넣어라. 근데 양파를 넣는데 어떤 양파냐면요. sliced에서 잘려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려진 뭐 인제 양파가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잘려지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sliced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해 주는 겁니다. The burnt house 했으니까 그
태워진, 불타버린 그런 집을 looks very scary. 굉장히 무서워 보인다. 그러면 이 집에서 집도 이제 스스로 인제 태우는 게 아니라 태워진 거니까 burnt가 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the fallen leaves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인제 수동의 의미라기보다는요. 완료의 의미입니다. 완료. 그래서 이미 떨어져서 내려와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떨어진 이파리들은 이미 인제 뭐요? 떨어져 버린 인제 낙엽들은요. spread 됐으니까 펼쳐져 있습니다. 인제 그 바닥 전체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수동의 의미거나 자동사의 경우에는 보통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미 뭐뭐 된 이란 뜻으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인제 뭐뭐가 해진 이란 뜻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또 이것도 니은으로 인제 끝나기는 하지만 뭐뭐 되는, 뭐뭐 된 그래서 인제 니은으로 끝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깨진 유리예요. 깨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깨뜨리는 게 아니라 유리 입장에서는 깨지는 거기 때문에 broken glass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워진, 구운 닭고기. 닭고기도 스스로 굽는 거 아니고 구워지는 거니까 baked chicken 하면 되겠죠. 숨겨진 상자들. 그러면 hidden boxes. 선생님 다 이상해요. 형태가요. 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드릴 테니까 잘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얼어붙어 버린. 호수는 얼어진 거죠. 그래서 얼려진 거니까 frozen lake 이렇게 되면 되고요. 계획된 행사. 그럼 plan 드지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계획을 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분사형을 잘 맞춰서 뒤에 있는 수동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를 인제 꾸며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독으로 쓰이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 앞에서 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flying birds, 그 다음에 falling rain, running water, smiling girl 이렇게 됐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stolen necklace, sliced onions, burnt house, fallen leaves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큰 개념이 뭐죠? 분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큰 개념이 뭐였어요? 준동사였죠? 준동사 어디서 태어났어요? 동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뭐 보어를 가질 수도 있고 전명구로 수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뒤에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수식받기에는 명사가 너무 덩어리가 커질 테니까 뒤에서 수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가 혼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뭔가 딸린 어구가 있어서 길어지면요. 그냥 뒤에서 수식해 주면 돼요. 우리가 인제 앞에가 길어지는 거 싫어하니깐요. 자 그럼 소년인데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아이냐면 그 잔디에 누워 있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lying만 단독으로 쓰였으면은 그냥 인제 the lying boy 이렇게 됐을 건데 어디에서 누워 있는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전명구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잔디에 누워 있는 남자아이는요 "is my brother." 내 남동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녀는 누워 있는 거니까 뭘로 썼어요? 현재 분사로 썼습니다. 자,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그 여자애를. 근데 어떤 여자예요? reading a book behind us. 우리 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길어졌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 줬습니다. 자, look at the people. 그 사람들을 봐봐. 근데 어떤 사람들? standing in line at the new restaurant. 그 새로운 레스토랑 식당에서 줄을 서서 standing, 서 있는 저 사람들을 봐봐. 그러면은 소년이 누워 있고 소녀가 책을 읽고 사람들이 줄을 선 거니까 다 능동이었어요. 자, 근데 그다음에 보면요. He always likes the pictures 했으니까 그는 항상 그림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그림들이냐면 drawn by his daughter. 그녀의 딸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림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어서 과거분사로 수식을 해준대요. 자, 그다음에 "Will you go to the music festival?" 했으니까 "너 인제 그 뭐 음악 축제 갈 거니?" 근데 어떤 음악 축제요? "held in Seoul." 서울에서 열리는 이라는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뭐죠? hold, held 이렇게 3단 변화 같은 거 암기해 놓으셔야 되죠. 자, 요리인데요.
어떤 요리요? cooked by my mom. 엄마에 의해서 요리된 그 음식은 항상 맛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가 명사를 이제 수동으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로는요, 전명구나 투부정사도 배웠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 그래서 이제 그림에 있는 그 남자는 내 아빠다. 나는 숙제가 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래서 은근히 친구들 공부할 때 이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오법 헷갈렸었는데 명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전명구가 들어가거나 명사가 들어가고 나서 투부정사의 이제 형용사전어법으로 수식을 받거나 명사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오늘 공부한 ing나 pp로 수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잔디에 누워 있는 남자애, 우리 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녀, 이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딸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 서울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엄마에 의해서 요리된 음식 되시겠죠? 그래서 능동수동도 잘 구분하시고 앞에서 단독으로 수식해 주는지 길어서 뒤에서 수식해 주는지도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자, 체크업 쭉 풀어보죠. 자, 각 문장의 분사구에 밑줄을 긋고요. 분사가 이제 꾸미는 말에 동그라미 하래요.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천일문에서 매일 주어 동사를 찾고 뭐 em부 표시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장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I can't find the shirt 했으니까 내가 그 셔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제 세탁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셔츠는 세탁이 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줬네요. 자, 여기서 수식받는 명사는 바로 the shirt였습니다. 자, Amy read a book 했으니까 Amy는 책을 읽었다. 근데 어떤 책? 영어로 쓰여진 책. 자, 그러면 수식을 book이 받았네요. 이제 책은 쓰여지는 거고요. He visited the old house 했으니까 그는 오래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이요? 1960년에 지어진 집이요. 자, the children, 아이들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요? playing together, 같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수식을 the children이 받고 있죠. 그 아이들은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자, 그 가수인데 어떤 가수요?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그 가수요. 그 가수는 is handsome. 잘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말을 보고 주어진 분사가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소녀가 있다. 그럼 뭐뭐가 있다. 소녀가 있다. 어떤 소녀? singing a song.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녀요. 자, 우리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 그래서 얘가 이제 뒤에는 남자를 수식해 주겠죠? 그랬던 man, 그 다음에 talking to my mom. 엄마에게 말을 거는 그 남자는 is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이시다. 자, 피터는 학교에서 열린 수식이 어디를 수식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린이 뒤에 있는 파티를 수식해주고 있네요. 그럼 영어 어순에서는 이제 그 길어질 거니까 명사 뒤에 나오게 될 건데, Peter went to the party. 파티인데 어떤 파티요? held at school. 했으니까 학교에서 열린 파티요. 자, 그 다음에 민수는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인데 어떤 버스요? going to the 강남으로 가는. 자, 일꾼들이 숲에서 잘린 나무들을 옮겼다. 어떤 나무요? 잘린 나무요. 그래서 the tree cut in the forest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사 뒤에서 좀 길어질 때는 수식을 해주니까 이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위치는 명사 근처에 있다.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닛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